한때 3D 프린터는 매니아들만의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치 드론 중에서도 FPV 드론처럼 기술적인 이해와 학습이 필요한 복잡한 분야였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기 사용성이 비약적으로 개선되면서 복잡한 설정, 모델링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뱀브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홈랩스입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3D 프린터를 처음 입문해서 사용하면서 느끼게 된 후기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리뷰를 제작하는 지금 시점에는 이미 충분히 사용해봤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2025년 올해는 3D 프린팅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는 그 시점, 완벽한 타이밍이 온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0년 전 DJI가 처음에 세상에 드론을 내보일 때, 그때가 저는 떠올랐어요. 예를 들어 제가 처음 만든 제품 중 하나가 이거거든요. 펜 수납함입니다. 제가 3D 프린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도 모른 채로 앱에서 버튼 하나 그냥 딸깍 이렇게 눌러서 출력한 제품이거든요. 퀄리티가 생각보다 놀라워요. 이거 뭐 조금만 더 다듬으면 팔아도 되겠다 싶은 수준으로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로 뽑았던 제품은 랩탑 스탠드입니다. 랩탑의 높이를 높이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역시 이 정도의 퀄리티가 버튼 딸깍이면 한 번에 나온다는 거죠. 즉 3D 프린터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내가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면 몇 시간 내로 그걸 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랩탑 스탠드 몇만 원이면 시중에서 살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모델을 직접 고르고 수정할 수도 있고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출력할 수 있다는 거, 마음에 들면 동일한 제품을 여러 개 만들어서 주변에 나눠줄 수도 있다는 점이 3D 프린터만 가진 매력입니다. 그렇다면 3D 프린팅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프린터를 골라야겠죠. 초보자, 입문자를 기준으로 저는 뱀브의 A1과 A1 미니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A1은 뱀브랩의 엔트리 모델인데 결과물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 충분하다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조립부터 사용까지의 모든 과정이 엄청나게 단축되어 있고 쉬워요. 저는 A1 모델을 사용했는데요. 생긴 게 복잡해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는 프린터의 상판과 하판을 나사로 결합하는 아주 쉬운 조립입니다. 저는 조립하면서 구석구석 촬영하면서도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고요. 프린터의 위치를 잡고 나면 곧바로 프린팅을 시작할 수 있어요. A1의 장점은 꽤 많습니다. 정말 편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건 킬러 기능, 이 부분은 뒤에서 나중에 설명하고요. 모터 소음 감소 기능, 자동 베드 레벨링과 함께 캘리브레이션을 전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이런 용어도 지금은 아실 필요도 없어요.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저 전원을 켜고 캘리브레이션을 누르면 출력 직전의 상태로 만들어줘요. 처음에 정말 놀라는 거는 헤드가 정말 빠르게 움직여요. 조금 과장하면 진짜 들짐승 뛰어다니는 것 마냥 빠르거든요. 저는 이게 보급형이라고 생각해서 좀 천천히 만들 줄 알았거든요. 지금 보이세요? 지금 여기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거. 엄청 빨라요. 이게 빠르게 움직이는 만큼 장비랑 책상이 모두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이걸 감지해서 흔들림도 잡아냅니다. 타임랩스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촬영도 쉽고요. 물론 카메라의 퀄리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프린팅을 선택했으니까 소재를 골라야죠. 입문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PLA를 쓰시면 됩니다. PLA는 옥수수 전분이나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소재로 친환경적이고요. 낮은 온도에서도 출력이 쉬워서 난이도는 낮은데 출력 품질은 또 괜찮습니다. 구하기 쉽고 가격도 괜찮아요. 60도 이상의 고온에서 약하다는 것만 참고하세요. 그리고 AMS 라이트를 사용하면 이렇게 여러가지 색상을 한 번에 장착해서 멀티 컬러로 출력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출력을 해보죠. 기본적으로는 프린터 내부에 미리 테스트할 수 있는 파일이 있어요. 아주 작은 보트 피규어가 있는데 이거 마치 코딩에서는 헬로월드 같은 거고 성능을 체크하는 스마트폰의 긱벤치 같은 거예요. 3D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테스트할 수 있어요. 다음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인데요. 뱀브랩의 가장 킬러 기능입니다. 프린터와 스마트폰을 앱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메이커 월드라는 곳에 연결이 되는데요. 수많은 모델들을 검색할 수 있고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30일 동안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라든지 주제별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진짜 재밌게 봤던 건 컨테스트 항목입니다. 특정 기간마다 주제별로 대회를 여는 건데 참신한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하루 종일 보고 있는데도 재밌더라고요. 제품을 검색하다가 마음에 들면 출력 준비를 누르고요. 내가 가진 필라멘트의 색을 골라주면 끝이에요. 앱을 통해서 파일이 프린터로 전송되고 출력이 바로 시작됩니다. 처음 프린터를 사용하면 가장 먼저 놀라는 게 노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라멘트에 똥이 나오게 되는데 기계가 왼쪽으로 그냥 팩 하고 던져버립니다. 이걸 받아줄 쓰레기통이 필요하더라고요. 앱에서 A1 빈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도안을 출력해주면 이런 결과물이 또 짜잔 나옵니다. 이 쓰레기통을 프린터 옆에 싹 붙이면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이 뱀브의 핸디 앱은 사실 프린터 주변에 있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출근을 한다든지 외부에 있을 때도 화면을 볼 수 있고 원격으로 출력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출력했던 제품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데스크 셋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데스크와 수납을 얘기하면 이 시스템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리드피니티입니다. 격자 구조의 다양한 크기의 수납함들을 마치 테트리스나 퍼즐처럼 원하는 위치로 배치하고 구성하는 모듈형 정리 시스템이에요. 원하는 사이즈, 원하는 종류가 메이커월드에 다 이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그냥 골라서 뽑아서 나만의 정리함을 만드는 거죠. 제가 사용하는 이케아 수납함이 하나 있는데 이게 진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드피니티를 사용해서 정리해 볼 겁니다. 세로로 격자가 9개 반, 가로로는 8개 반의 넓이에 틀이 되는 베이스 격자를 깔아주고요. 수납함을 하나씩 넣어줍니다. USB라든지 SD 카드 전용 트레이, 사이즈별로 차이나는 트레이를 배치하니까 확실히 깔끔해지는 게 보이시죠? 저도 사실은 이거는 중간 단계고 점점 더 깔끔하게 최적화를 할 예정이에요. 두 번째는 3D 프린터를 모르는 사람도 쇼츠에서 한번 봤을 법한 굉장히 유명한 출력물입니다. 스칸유안의 아이폰 스탠바이 더. 아이폰을 스탠바이 모드로 쓰면서 충전도 하고 위에서는 에어팟도 충전할 수 있죠. 미니멀한 디자인의 덤이고요. 메이커월드에 오리지널 파일이 올라가 있는데 저는 케이스를 끼고 넣을 수 있는 조금 넉넉한 버전으로 출력을 했어요. 이렇게 응용 버전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모니터 아래에 두고 시계로 쓰거나 뽀모도로 타이머로 쓰기에 좋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랩탑 스탠드. 이거는 무게도 가볍고 출력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아서 주변에 랩탑 쓰는 분들한테 하나씩 선물하기도 되게 좋겠더라고요. 약간의 커스텀을 해서 이름을 새겨서 주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지 않나요? 이름 커스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메이커월드의 웹사이트에서 이런 커스텀 작업도 굉장히 쉽게 됩니다. 텍스트만 적으면 글자를 만들어주는데 다행히 노토산스 KR 폰트가 있어서 한글 작업이 가능했어요. 폰트의 굵기 조절도 당연히 되고요. 또 다른 제품으로는 아이폰을 웹캠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운트인데 이게 웹캠 마운트로 안 쓸 때는 폰 스탠드로도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유용한 제품도 있습니다. 저는 심심할 때마다 이런 제품들을 메이커월드에서 검색을 해놓고 북마크를 해둬요. 시간 날 때마다 외출을 할 때마다 원격으로 출력을 걸어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별도의 모델링을 공부하지 않고 별도의 학습 없이도 앱만으로도 일주일 동안 모든 출력물을 뽑아냈고요. 실패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벤브랩의 A1 3D 프린터를 사용했던 후기를 한번 공유해봤습니다. 과거의 3D 프린터들은 그 기기 자체를 튜닝하고 개선하는 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였다면 A1은 기기 성능과 세팅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무슨 출력물을 뽑지에 대한 생각만 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고 그게 바로 3D 프린터가 대중화로 가는 가장 손쉬운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저처럼 기기를 만지는 행위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을 거고요. 어떤 물건을 뽑아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놀 것인가에 대해 더 관심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예전에 벤브랩에서 3D 프린터를 전자레인지처럼 쓰기 편하게 만들고 싶다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거든요. 단어 그대로 진짜로 프린터, 스마트폰 하나로 쉽게 출력하는 시대가 오긴 온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3D 프린터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다음에는 롱텀 사용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